요즘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가구 가운데 약 71%가 농촌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귀농, 귀촌 실태조사가 발표됐는데요. 특히 농업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 시간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조민경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요즘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거기서 자리 잡고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분이 한 4가구 중에 3가구 정도 되는 건데 네. 일단 귀농, 귀촌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네. 저희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귀농, 귀촌한 가구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귀농의 경우에는 귀농을 선택한 가장 많은 이유는 이제 우선 귀농했을 경우에 이제 귀농한 곳의 농촌의 자연환경이 가장 주요한 이유로서 꼽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어서 가업을 승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을 보시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귀촌의 경우에는 자연환경 때문에 귀촌하신 분들이 가장 역시 많게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귀촌하셨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취업을 중요한 이유로 꼽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네. 우리가 귀농이나 귀촌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 둘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우선 귀농과 귀촌의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농어 귀촌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법령에 따르면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네. 다만 이주하시기 전에 직전에 1년간은 반드시 주민등록을 도시 지역에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와 다르게 이제 귀촌인의 경우에는 저희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법령에 따르면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예, 이분들의 경우에도 직전에 1년간 주민등록을 도시에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의 비전, 또 발전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과거에는 농업의 경우에는 조금 험하고 사실 소득도 조금 높지 않은 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요즘에 들어와서 저희가 공간 전환이나 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농업에서 공간이나 식품 그리고 서비스를 활용한 다채로운 창업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AI나 빅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무인 자동화 시설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역시 신산업으로서 저희가 탈바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온도나 광, 습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거나 스마트 축사를 저희가 접목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청년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농업, 농촌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시고 이에 따라서 귀농, 귀촌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농업인으로서 얼만큼의 소득을 벌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관련 통계를 보니까 귀농 5년 차의 연평균 가구 소득이 약 3,600여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귀농 후 연평균 소득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귀농 5년차 농가의 경우에는 농업소득, 즉 말씀드리자면 농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평균 농가보다 약 44% 수준으로 44%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전체 농가 소득은 71% 수준으로 낮지만 농업 소득의 경우에는 44%가 더 높은 거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분석할 수 있냐면 일테면 농업소득이 높다는 건 귀농인이 농업 활동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농해소득이라던가 이전소득은 농업인이 농촌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귀농 5년 차 이후에 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귀농 후에 농가소득이 수치로는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낮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귀농 교육을 이수한 그런 가구가 귀농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구보다 아무래도 농가 소득이 이제 높다. 네. 자료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귀농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장목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귀농 교육에는 사실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단순히 농업 지식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이나 아니면 이제 주민들과 융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귀농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귀농 교육은 크게 저희 중앙 정부에서 하는 귀농 교육과 함께 그리고 지자체에서 각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장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농업 현장에 대한 교육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또 다르게 구별을 해드리자면 짧게는 하루짜리 과정도 있고요. 사실은 길게는 저희가 6개월까지 저희가 단기부터 장기까지 귀농 기촌을 원하시는 분들의 사정에 맞게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재작년부터 그린대로라는 통합 포털을 구축해서 귀농 기촌 교육과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소득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 교육을 꼭 받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린대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털이군요. 그린대로를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귀농을 하고 싶은데 평균적으로 이 귀농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정착을 해서도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이 생활비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귀농 준비에는 평균 3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귀농에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30대 미만의 경우에 청년층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2개월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38개월 수준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젊을수록 사실 귀농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귀농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식료품의 경우에 자급자족을 통해서 좀 조달하시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마찬가지로 집세 등의 거주 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시골에 관심이 많은데 귀농을 하겠다, 귀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 중에 연고가 없어요. 그럼 어딘가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냥 도시에서 쭉 자라신 거죠. 이런 분들이 정착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연고지가 가장 중요한 정착의 포인트이긴 그렇겠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농이 U자형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연고지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고가 없으시더라도 귀농 기촌의 정착지를 결정하실 때는 그 지역에 얼마나 친숙한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잘 아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연고지가 아니더라도 그래야 그 지역에 어떤 장목이 많은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알 수 있고요. 그 주민들과의 융화도 그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지역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뭐 청년, 농촌에 사는 청년이 없다 이런 말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70대가 농촌에서 청년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만큼 농촌에 청년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다양한 정책을 좀 쓰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특히 저희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 영농 정착 지원금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에 조금 저희가 사업을 개선을 해서 많은 청년농들이 저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개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경우에도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아서 농업 농촌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의 사업체를 그 이후에 창업하는 형태가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이제 장기 교육을 듣는 청년 농업인의 경우에도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고 있고 그 내용은 저희가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농해 근로를 조금 제한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농업을 위해서 저희가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해 근로는 저희가 금지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해왔으나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농업인들의 경우에 귀농하신 경우에 농업소득은 높지만 농해소득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착에 오히려 농해 근로를 막는 것이 좀 어려움을 주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올해부터는 농해 근로 요건을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농해 근로도 가능하시도록 저희가 규제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 창업 자금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세대주만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세대주 외에 있는 구성원의 경우에도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주거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네. 여러 가지 자금도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신혼부부나 아주 또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살 곳이 딱 마련돼야 네.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청년 농촌 보금자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 30가구 정도의 주택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은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여러 조사를 해보면 주거가 가장 문제이고 예. 그리고 육아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귀농 청년층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주택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4개소가 완공됐고 네. 123가구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23개소가 준공돼서 약 700여 가구가 저희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주택을 시중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 귀농 귀촌, 특히 청년층에게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농 또 귀촌 인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씀하신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귀촌하셨다가 귀촌이 어렵다 해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는데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실패가 삶에 또 큰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실패를 줄이면 귀촌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성공적인 귀촌 기능을 위해서 이것들은 꼭 알아야 한다. 고려해야 할 요소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귀농 귀촌은 일종의 여행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어디에 갈 것인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총 비용이 얼마나 들 건지, 가서 어떤 것을 즐기고 목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그린대로 사이트입니다. 예. 그래서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해서 여행을 성공하시듯이 청년농께서 그리고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네, 네. 귀촌은 여행이다. 굉장히 좋은 비유셨어요. 카피 같습니다. 네. 이 청년들이 귀농 귀촌을 위해서 계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앞으로의 정책적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는 정부 주도로 해서 지자체의 예산을 저희가 나눠드리는 형태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가 각자 지자체 여건에 맞는 좋은 귀농귀촌 사업을 자발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오랜 세월이 축적되면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귀농귀촌을 위한 여러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시지 않도록 많은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듯이 그래서 이런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저희가 원하시는 교육을 저희가 적재적소에 즉각적으로 제공 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와 맞춤형 교육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린 그린대로 굉장히 좋은 포털입니다. 네. 꼭 확인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 육성정책팀의 조민경 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